XSFM입니다. I, D, W, K. 여러 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선생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손인상입니다. 네. 놀랍게도 저는 매일이 아니고, 이렇게 그 방송을 준비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려드릴까? 다른 데서는 하지 않는 얘기. 네. 신비한 얘기. 뭐가 있을까? 신비한 얘기? 예.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에는 여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호주 영화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한 사건도 그중 하나인데요. 네. 어릴 적부터 뛰어난 연기력을 뽐낸 엘리자 스켈렌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호주에. 일라이자 스캔렌 혹은 네. 엘리자베스 스캔렌이라고도 하죠. 네. 작년에 21살이었고 올해 22살이 됐는데 각각 두 번씩 알아보셨어야 했나요? 그런데 저처럼 산수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작년에는 14분짜리 단편 영화를 찍어서 영화 감독으로도 데뷔를 했습니다. 잠시 국내에 기사가 좀 됐었어요. 그랬었나요? 그 영화의 제목이 먹방. 한국어 먹방 그대로 MUKBANG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시드니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상을 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서적으로 방황을 하는 10대 여학생의 성장기를 그린 일종의 치유물 같은 건데 맞아요. 힘든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소녀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먹방을 봅니다. 그리고 먹방을 따라해요. 음식을 계속 먹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그 먹방 시청자들 중에서 네. 먹으면서 보는 양반들도 많나 봐요. 그런가 봐요. 짧고 타이트하게 편집이 되어 있고요. 배우의 연기력이나 서사에 기대기보다는 짧은 단편 영상이 보여줄 수 있는 실험적이고 신선한 장면들을 잘 나타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촉망받는 배우이자 HBO 드라마에도 나와서 세계적으로도 활동을 시작한 배우가 감독으로도 성공적인 첫발을 디딘 거죠. 네. 근데 단편 영화 먹방이 시드니 영화제에서 상을 타고 나서 호주에 미셸 로우라는 아시아계 작가가 있습니다. TV 시리즈 몇 편과 연극 대본을 쓴 작가인데, 네. 그보다는 이제 SNS에서, SNS를 많이 하는 걸로 유명한, 그런 작가가 있습니다. 본업이 뭔지 모르겠는 소셜 스타들이 덜어있죠. 네. 네. 아무튼 이 미셸 로우 씨가 영화 먹방을 대단히 거친 언사로 공격을 했습니다.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이 백인 소녀예요. 감독도 백인이고요. 백인이 만든 백인 영화 속의 백인 소녀가 성장해 나가면서 자아 발견을 위해 한국 문화를 전유하는 방식이 인종차별적이다라는 게 미셸 로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게 언론은 이해가 안 되네요. 소셜 유저들이 이제 버튼 눌리는 몇 가지 단어들 중에 제일 화끈한 게 인종차별인데, 네. 이 단어가 삥 하고 눌리자마자 다들 들러붙었어요. 전 세계에서. 그러면서 이 영화에서 또 무슨 인종차별적인 것이 있나 찾아내자. 네. 이런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지면서 이게 결국은 뭐 흑인도 차별하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다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만들어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실제로 한국을 비하하거나 나쁘게 묘사하는 장면이 하나라도 나오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냥 먹방을 따라했다 이거예요. 네. 백인이 먹방을 따라하고 있으니까 인종차별이다. 이런 논리였는데 일단 뭐 앞에 얘기했습니다만 전 세계 BTS 팬을 능욕하는 논리처럼 들리죠? 네. 근데 이게 놀랄 정도로 이런 주장이 대단한 공감을 받았고 영화 감독 엘리자 스켈렌은 물론이고 시드니 영화제까지도 대단히 심한 비난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서 문화를 전유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이라는 개념이죠. 컬처럴 애프로프리에이션. 네,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지구에는 여전히 우리가 알아먹기 힘든 신비한 말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그러게요. 예, 우리가 알아먹기 힘든 그런 신비한 말들 가운데 하나가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 문화 전유라는 말인데 문화 전유랍니다. 네, 쉽게 말해 다른 집단의 문화를 갖다 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을 다른 나라에서 맥락을 무시하고 멋대로 갖다 입는다든가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영화에서 한복을 입고 홍길동 역할로 나온다든가. 그거를 인종차별로 볼 수가 있을까요? 한국의 구매력이 점점 커지면 결국 외서방도 이런 영화 하나 찍을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걸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네.
스파이크리 감독의 올드보이도 이런 영역에 들어갈 수 있나? 오늘과 내일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네. 이걸 누가 정해주고 어떻게 정하지?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인종차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그러면 전 세계인들이 농구를 즐기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예. 네. 음식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전유는 우리가 하루 온종일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 앱 혹은 테이크아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음식을 맨날 먹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서 그걸 따라서 이제 흉내냅니다. 우리는. 네. 한국에서 만들어진 처음에 한국에 있었을 리가 아주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을 리가 없는 식재료를 가지고 아주 옛날부터 한국에 있었을 리가 없는 음식을 만들어내죠.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말하면은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웨슬리 스나이프스가 홍길동으로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네, 짱이다, 기대된다 이런 거죠. 네. 왜냐하면 모든 문화 전유가 나쁜 방식으로만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문화 전유가 문화 확산 혹은 문화 전파, 컬처 디퓨전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과 다른 점은 컬처 디퓨전은 대등한 관계에서 문화가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는 걸 뜻하고 문화 전유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화 전유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인데요. 나쁘게 일어나는 방식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다 나쁘지는 않지만 나쁘게 일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케이스별로 굉장히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렇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예를 들자면 백인이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흑인 흉내를 하는 게 있죠. 이거 네. 뭐 백인까지 안 가도 한국에서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걸 블랙페이스라고 하는데 지금은 누가 그러고 다니면은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을 받기 좋죠. 좋죠. 예, 인종차별이니까요. 옛날에는 근데 이게 인종차별이라는 범주에 안 들어갈 때가 있었습니다. 네. 1940년대, 50년대쯤인가요? 그때 미국에서 활동을 했었던, 알 졸슨이라는 그 가수가 있었습니다. 옛날 코미디 가수인데, 블랙페이스를 하고,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웃긴 춤을 추면서 부르긴 했지만은 애환이 서려 있는 노래들이었고요. 또 노랫말의 화자가 흑인으로서, 흑인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었고, 노래 내용만 봤을 때는 결코 흑인을 웃음거리로 삼거나 차별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문화 전유의 어려운 지점이 이렇게 해서 등장합니다. 네. 결과가 어떤 것의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만든 사람들이 전혀 세심하지 못하게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잘못된 사례를 보고 누군가는 대등한 방식으로 문화 확산을 하는 2차 주인공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되기도 해요. 네. 이러한 이 블랙페이스 퍼포먼스의 20세기 중반에 이런 것에 좋은 직계 결과물로는 그 한 30년 뒤에 나온 블루 아이드 소울 같은 장르가 있죠. 예. 백인들이 R&B를 퍼뜨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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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알 졸슨 같은 경우에는 흑인의 이야기를 백인이 노래로 부르는 거잖아요. 그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요. 그 자체가 그 당시 기준에서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했습니다만은 흑인들이 그 노래를 듣고 자랑스러워하거나 자부심을 갖거나 이것이야말로 나를 대변하는 노래다라고 생각했을까 하면은 그건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 당시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 전유라는 개념이 이런 미묘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정치로 시민사회로 옮겨보면 풀뿌리 조직에서 시민사회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 중에 이런 시혜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네. 대표적으로는 70년대, 80년대에는 활동가들이 위장 취업을 했죠. 공장에. 네. 근데 이거는 상록수 마인드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배운 우리가 깨우쳐줘야 한다. 네. 라는 사명감. 이거 지금 들으면 솔직히 불쾌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때대로 쓸모가 있었어요, 또. 네. 예, 이게 어려워요. 지금도 그런 생각 가진 활동가들 많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곳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만나보면 왜 이렇게 꼰대지 싶은 사람도 덜어 있거든요. 예. 대개 보면 그런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거는 당사자성을 박탈하거든요. 자신이 예를 들면 그 노동 계급이 아니거나, 혹은 자신이 뭐 피해자가 아닌데, 그 피해자 혹은 이제 낮은 계급의 목소리를 자신이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 낮은이라는 단어가 핵심적이에요. 네. 본능적으로 낮은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생각하죠. 그게 상스러운 거거든요. 그렇네요. 네. 저희
방송에서 또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또 그런 피드백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예. 네, 저희가 이제 뭐 낮은 자리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니까 그 단어를 조심해달라고 피드백을 주신 분이 있었거든요. 조심해야 네. 돼요. 조심하겠습니다. 네. 네, 문화 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로는 어느 한 문화 집단을 혹은 한 인종 집단을 나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닐 때가 있지만 그 집단의 당사자가 아닌 누군가가 그 문화를 전유함으로써 그 문화의 원래 주인인 당사자가 배제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블루아이드 솔도 그래서 욕먹었어요. 네, 그런 개념으로 최근에도 문화 전유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또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 문화 전유라고 하는 말 자체는 식민주의 연구에서 나왔던 개념인데 본국의 선진 문화를 식민지가 받아들이면서 그걸 저항의 무기로 썼던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물론 그 반대 현상도 있고 그랬습니다. 한국의 개화기처럼. 네, 긍정성도 있고 부정성도 있는 그런 미묘한 개념인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컬처럴 아프로프리에이션을 한국말로 문화 전유라고 주로 번역을 하는데 전유라고 하는 단어의 유자는 소유하다 할 때의 유자거든요. 예. 그래서 전유라고 번역하면 남의 문화를 자기가 독차지해서 갖는다 이런 뜻이 돼버려요. 한편으로는 문화 도용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용에서 도자는 도둑질한다, 세비다, 쓰리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네. 근데 또 저희 지역 방언으로는 애빈다라고 들었어요. 네, 애빈다. 문화 3. 맞는 말일 때도 있는데 어프로프리에이션이 항상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문화 전유 또는 문화 도용이라는 말보다는 문화 전용이라고 쓰고 싶은데 전용이라고 해야 남의 문화를 갖다 쓴다 사용하다 할 때 용자로 그렇게 되죠. 갖는다보다는. 네. 근데 제 그간의 인생을 쭉 돌이켜 보면은 대체로 제 의견이 그렇게 받아들여졌던 적이 없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그 베이비보스 보러 가자 그랬는데 결국 랑종을 봤어요. 보스 베이비 아니에요? 아, 보스 베이비. 만화 영화 보고 싶었는데. 네. 아, 그러면은 결국에는 문화 전용이라고는 사람들이 안 하겠네요. 네. 네, 문화 전유나 문화 도용이라고 하겠네요. 네. 왜냐면 이제 선생의 말대로 가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남들이 다 하는 문화 전유라는 용어를 쓰기로 하고요. 그럼 결국 어제처럼 굴복했네요. 네. 항상 굴복해야죠. 다시 엘리자 스켈렌 얘기로 돌아가자면 왜 그렇게 욕을 먹었느냐? 먹방을 백인이 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SNS상에서 논란이 계속되면 어느 나라에나 있게 마련인 잉여로운 연구자들이 하나씩 나타나 말을 보태게 마련입니다. 잉여로운 제가 요즘 저 소셜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네. 잉여로운 연구자들은 제 이론대로 움직입니다. 늘 사이키가 밝은 곳 아래 모여듭니다. 이 잉여로운 자식들은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다가 네. 올림픽 하면 올림픽 얘기만 해요. 네. 특징이 있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클럽에서 조명이 제일 밝은 자리에 모이는데 춤은 제일 못 춘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왜 그러냐면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 직업 참 힘들어요. 네, 힘든 직업이죠. 연구 행위. 예. 국립호주대학교에 한국학과가 있습니다. 호주대학교 한국학과에서 한국학 박사학위를 받은 로널드 말리안카이 박사에 따르면 먹방은 한국의 특징적인 문화라고 합니다. 저도 관련된 얘기들을 다른 언어들을 몇 개 접했는데 예. 은근히 설득력 있어요. 한국의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식사하며 사교를 나눌 기회가 없어서 생겨난 것으로서 한국 문화의 일부이며 먹방을 호주 영화에서 이런 식으로 타자의 문화를 끌어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는 것이 말리안카이 박사의 주장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주장에는 완강히 반대하는데 예. 대신 이제 다른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위계 질서에 대한 거부감이 매우 적은 사회에서는 그 다수군 중이 소수보다 더 위계에서 우위에 있고 나이가 더 많은 사람, 돈이 더 많은 사람, 계급이 더 높은 사람이 위에 있죠. 그래서 한국의 문화를 보면 그런 다수, 윗사람, 더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수, 더 돈이 좋은 사람, 그 계급이 낮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뭘 자꾸 시키죠. 네. 그리고 시키는 어떤 것들은 종종 시키는 걸 당하는 사람의 자존감을 좀 깎아먹는 일들이에요. 네. 노래 불러봐라. 뭐 흉내 내봐라. 뭐 웃긴 거 해봐라. 그리고 이걸 스스럼 없이 잘하는 사람에게 사회적인 환대가 돌아오는 시스템이 매우 공고한 편이에요, 한국이. 그걸 보여주는 게 먹방이다라는 이론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아주 감명받았어요. 맞아! 오늘 아침에도 심지어 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에서 예. 김재덕 선수한테 아무 상관도 없이 아침에 통화하고 있는데 화이팅 해보라고 시키는 진행자를 보고 화가 났거든요. 네. 저 뭐하는 짓이 대체? 그런 상황에서는
뭘 시키면도 다 할 준비가 되어 있는 무슨 나이트 웨이터 뭐 이런 그런 사람들이 환영을 받아요. BJ들이 그래서 종종 그것에 화신이 되죠. 네. 뭘 시켜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상징으로서 먹방이 존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여튼 아무튼 시키면 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 호주의 교수님은 저하고는 생각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글쎄요 이게 저도 뒤떨어져서인지 동의가 별로 안 되네요. 그게 당연한 게 이게 한국인의 관점에서 먹방을 바라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외부에서 외부 비평가가 말을 한 거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과정도 결론도 그닥. 네. 네. 여튼. 하여간 트위터에서 그 SNS에서 비난 여론은 점점 더 많이 확산이 됐고 결국 스켈렌 감독이 석고대죄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사과문을 아주 납작 엎드린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단편 영화 먹방을 제작하고 배포한 팻 살몬 프로덕션, 우리말로 옮기면 뚱뚱한 연어 제작사. 네. 여기도 석고대죄를 하면서 앞으로는 자기네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영화에서 백인이 아닌 인물을 30% 이상 등장시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상한 지적에 대한 이상한 답변이죠. 네. 요즘 시대는 사실 이게 네. 더 차별적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기계적으로 그렇게라도 함으로써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시키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네. 하지만 반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작년 시드니 영화제 총감독은 네이션 무들리라는 사람인데 그런 영화에 상을 주다니 당신은 백인 우월주의자가 아니냐. 라는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그냥 비난의 재미가 들렸네요. 네. 물론 우리가 지금 한국의 맥락을 아는 상태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어서 좀 답답한 측면도 있지만, 네. 호주의 맥락도 있겠죠, 또. 그것도 그렇겠죠. 저희가 잘 네. 모르니까. 아무튼, 결국 조리돌림의 조류는, 영화제의 총감독한테까지 왔습니다. 네. 참고로 그 총감독 네이션 무들리는 흑인이고요. 네. 남아프리카 출신의 이민자입니다. 심지어 남아프리카 출신 이민자예요. 네. 남아프리카 출신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어릴 때 겪었던 흑인의 지위가 어떠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가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뭐 흑인이거나 말거나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욕을 들어 처먹고 있었고 결국에는 호주의 유명한 영화 감독 27명이 호주의 가장 유력한 일간지에 공동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렇게 커졌군요. 네, 한국으로 치자면 뭐 박찬욱, 봉준호 이런 감독들이 나서서 그 알실에서 성명을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 상황이에요. 인종차별이라고요? 아니,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만해라라고. 그러니까 이 온라인상의 조리돌림을 그만해라라고. 이 사건이 그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는 거죠. 호주 영화계를 뒤흔들 정도로. 네. 성명서에 따르면 네이션 무들리는 호주 영화계에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영화들을 지지해온 존경받을 인물이며 지금 계속되고 있는 온라인상의 비판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는 집단 괴롭힘일 뿐이다. 이것은 영화 산업을 불태우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오호. 이런 성명서가 나올 때쯤에야 비난 여론이 약간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 온라인에서 막 누구를 씹고 물고 뜯고 그러는 걸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말이 맞는갑다면서 우르르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사람이 싫어서 그 사람을 씹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명확한 통찰인 것이 예. 이 소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한 하루나 이틀 간격으로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는 걸 들어보시면 예. 이 사람은 지금 신념이 한 25%, 자기 감정이 한 75%라는 걸 쉽게 발견하실 수 있거든요. 네. 상황이 바뀔 만한 증거가 나오거나 견해를 충분히 바꿀 만한 다른 더 명석한 해석이 나온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 네. 그 개인적인 감정은 까닭을 알 일이 없죠. 무슨 일로 원한을 줬는지, 혹은 뭐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요를 눌렀어요, 이런 문제로도 핀트가 돌아가가지고 견해가 바뀌기도 하고, 네. 견해를 유지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제가 이 소셜을 많이 참고하지 않는 이유인데, 아무튼. 네. 대개 보면 남을 헐뜯는 걸로 뜨는 사람은 똑같은 방식으로 헐뜯기게 되죠. 네. 네. 영화 먹방에 처음 문제 제기를 했던 미셸 로우도 인종차별주의자라는 혐의를 받습니다. 미셸 로우 작가가 2013년에 각본을 쓴 블루머즈라는 단편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오나 봐요. 어린 소녀 학생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아이들이 고대인의 재래의식을 따라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서로 얼굴에 수검댕을 칠하면서 웃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 있다고 해요. 그걸 직접 보진 않았지만 아마 블랙페이스는 아니었을 거예요. 뭐 캠프파이어 같은 거를 하면서 그 앞에서 이제 불 지펴놓고 네. 또르르 모여 앉은 아이들이 그럼 밤중에 그러면서 노는 장면이었겠죠. 네. 근데 그게 흑인 차별 아니냐, 수검댕 바르는 장면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실제 표상은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적은데 네. 본인이 소셜에 친 약만큼 약을 타니까 네. 그게 나빠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큼 자기한테 돌아가게 되죠. 네. 처음에는 미셸 로우가 해명을 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저예산 영화일 뿐이고 흑인 차별 아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납작 엎드려 석고대죄를 해야 됐죠. 보통 PC적인 잣대를 남한테 들이댔던 사람이 그게 자기한테 돌아가게 될 때 그런 글쟁이들 요즘 많이 봐요. 예, 욕을 더블로 먹게 됩니다. 너도 그렇게 패티를 한 장 더 얹어줘요. 예, 인종 감수성 떨어지는 영화를 만들어 놓고는 남을 그렇게 공격했니?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저는 근데 이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가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고 나쁜 소리네요. 야, 이 운동가야! 호주에서 운동가나 할 놈.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여러 가지 경청할 만한 문제 제기를 해온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런 걸로 의미를 부여할 네. 수 있어요. 다만 영화 먹방에 대한 공격이 그렇게까지 그게 그 스케일이 커졌어야 되는가? 욕을 만한 영화였는가? 욕을 먹을 만한 영화였는가? 그 영화에서 백인 소녀가 음식을 흡입한 게 과연 호주 영화계를 그렇게 다 뒤흔들 정도로 그런 정도로 스캔들이 일어날 만한 일이었는가? 아주 단순 도식화하자면 예. 음식을 먹다니 한국인이냐? 음식을 혼자 먹다니 한국인이냐? 근데 이제 정말 화가 나는 게 내 주변에 음식 혼자 먹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사람 난 나밖에 못 봤다. 참네. 아니 근데 나만 한국인이냐? 요즘에는 혼자 먹는 거를 선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기도 하고. 전 세대가 옛날 세대잖아요. 네. 제 나이 또래들이랑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싫거든요. 왜 내가 누군가와 밥을 먹어야 되느냐. 제 나이 또래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구분하지 않거든요. 그쵸. 그냥 오늘은 순댓국을 먹고 싶고 내일은 짬뽕을 먹고 싶은 것처럼 오늘은 같이 먹고 싶고 내일은 혼자 먹고 싶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첫 직장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점심때가 되면 모두 갈라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근데 꼭 부장님 같은 사람한테 어디 갈지 물어봐. 네. 여튼. 네. 이쯤에서 하나 말하자면. 예. 호주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예. 이쯤에서 하나 말하자면, 예. 이 영화 먹방에 대해서 한국인은 정작 불쾌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보실 수 있죠, 이거. 예, 봐도. 보세요? 예, 저는 봤습니다. 이게 왜 욕먹었지? 이해가 안 됩니다. 호주에서 그 정도의 일이 터졌는데도 국내에서 아무도 이 일에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즉, 내부 여론의 휘발성, 그 알코올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 일도 아닌 일이라는 게 본질이 보일 수 있어요. 네. 바깥에서 보니까요. 네. 그리고 우리 한국 쪽에서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언론들도 잘 다루지 않고요. 호주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먹방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지는 않겠죠. 어쩌라는 거야. 약간 지금의 저 같은 마인드지 않을까 싶었어요. 기자들도. 네. 뭐가 문제지? 그렇죠. 먹방? 뭐 음식 먹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거죠. 그게 뭐 우리 고유의 전통 문화도 아니잖아요. 뭐 네. 빼앗기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리고 그렇다고 막 뭐 궁중 떡볶이만 먹거나 뭐 김치만 먹거나 불닭볶음면. 그죠. 불닭볶음면처럼 그렇게 고유의 한국 음식만 먹은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불닭볶음면 먹는 거는 다른 나라에서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싫어하지 다른 않습니다. 나라가 더 많이 하죠. 심지어 다른 나라가 불닭볶음면 먹는 거 보고 알게 모르게 국뽕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도 하나 먹어요. 네, 오히려 이제 먹방 그 MUKBANG가 다른 나라로 퍼지는 걸 보고 국뽕을 빨면 빨았지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호주에서 논란이 일어나던 그런 와중에 거기에 개입한 한국인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물론 뭐 원정 다니면서 댓글 다니는 그 댓글 다는 걸 이렇게 즐거워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데 소수일 거예요. 네. 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자면 인종 갈등의 양상이 이전과는 좀 다른 시대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예, 예전에는 정말로 제도적인 차별이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차별. 네. 물론 한국 얘기는 아니고 지구촌 얘기입니다. 물론 뭐 많은 국가에 지금도 법적으로 제도적 차별이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러나 줄었죠. 네, 줄었습니다. 옅어졌죠. 예. 눈에 안 보이는 불평등은 있는데, 이제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결혼을 못하게 하거나. 오래전은 아닙니다. 불과 뭐 미국에선 60년 전, 70년 전 이렇습니다. 네, 그땐 그랬었죠. 투표권을 안 준다거나, 뭐 네. 화장실을 따로 써야 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소수인종, 소수문화 집단은 차별의식이나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문화 전유를 비판하는 것도 저거 우리 건데 왜 쟤네가 빼앗아가냐 이런 박탈감 때문이겠죠. 좀 중요한 코드고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매우 필요한 개념인 것이 네. 분노는 해결보다 오래 갑니다. 네. 무조건. 네. 어떤 문제가 해결을 봤어요. 대충 해결이 됐는데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수십 년간 수백 년간 분노하고 싸워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해결을 봤죠? 다음 날 자아의 위기에 빠지죠. 그럴 위기가 찾아옵니다. 나 이제 뭐 하지?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보스베이비 보러 가자 그러면 랑종에 끌려갈 사람인데요. 이게 제가 말하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진보의 보수성이에요. 진보가 꾸준히 싸워오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죠? 네. 그러면 진보는 진보를 지키기 위해 보수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네. 계속 싸워야 되는데? 네. 아직 화가 안 풀렸는데? 네. 화가 풀리는 것과 해결은 달라요. 네. 상당수의 그러니까 소수인종들에게도 해결된 문제들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가기에는 분노가 아직 덜 풀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냥 호주의 맥락에서 봤을 때 제가 호주에 살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호주의 아시아계 사람들이 호주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다라는 인식을 많이 느꼈을 법하죠. 많이 느끼겠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사건에 같이 이제 엮여가지고 나왔을 텐데. 우리는 대충 단일 민족 국가잖아요. 대충 그렇죠. 예, 한국은요.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점점 대충이 되어가고 있죠. 예. 그래도 아직까지는 내부적으로는 인종 갈등이나 다른 문화 집단과의 갈등을 겪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은 경험이 없고 극히 부족하죠. 네, 문화 전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낯설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다운 지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종 갈등이 격화되면서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만 해도 미국에서 큰 규모의 흑인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미국 사람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사건. 여러분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야야야! 끊어! 야! 끊어!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오징어잎, 아기 꼬리포, 흔하지 않은 마른 안주. 맥주만 있으면 뭐해? 술안주는 다보상회.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잘 안 들린다면 그런 이유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민사회의 울부짖음은 언제나 진심이 있고 그 진심 속에는 많은 고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늘 있습니다. 네. 이런데도 차별이 없단 말이냐. 종종 맞는 말입니다. 네. 그것이 다만 100% 맞던 시절과 네. 49% 맞는 시절이 있다는 것은 느껴야 합니다. 네. 이 바람의 온도가 달라졌다. 이 강물의 유속이 달라졌다. 이 정도는 느껴야 우리가 이 얘기를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내일 좀 더 진행을 해보죠. 알겠습니다. 고 조지 플로이드 씨 얘기부터 말이죠. 손희상 선생과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대본을 막 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는데 네. 그게 다 내일 대본에 적혀 있어서요. 네. 내일까지 들어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예,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 D, W, K